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7일이고요. 오전 4시 5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어제 영상 하면서 같이 이제 함께 하락하는 걸 실시간으로 같이 봤었죠. 그래서 좀 저도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급격한 하락이 와서 당황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42,000에 대해서 지지는 지켜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 이게? 그래서 과거도 아니죠. 사실 12월 초 3일, 11월 3일이에요. 이때가 정확하게. 이때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상 뭐, 오미크론발 하락이었다고 치지만, 이때 42,000까지 급격하게 빠졌다가 반등, 해줬었던 그 초기, 이제 지지 라인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뭐 추가 하락에 대해서 뭐 논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매매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하락이 어쨌든 멈췄다곤 하지만 사실 뭐 멈춘 게 아닐 수 있죠. 반나절 동안 그래프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이렇게 좀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진 않죠. 왜냐면 또 어제 이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이제 미 연준 발표가 뭐였었냐면은 조기 긴축 그리고 뭐 관련해서 금리 인상 관련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매파적으로 언급을 했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미 증시가 요동을 쳤고 미 증시 굉장히 하락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커플링이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한 건데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래도 더 이제 민감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굉장히 더 많이 올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승이 더 많이 한 만큼 하락이 더 깊고 조정이 더 크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현물 이제 경제 이제 실물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랑 좀 반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전통 금융 시장이랑 좀 다르게 금이라는 어떤 해지 수단으로 가야 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 아니냐라고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긴축 정책이라든지 저런 전통 시장에서의 약세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유발하면서 약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 대안으로 또 비트코인이 세이자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디지털 금이라는 어떤 독특한 위치 그런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이런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산이 그렇게 흘러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 디커플링으로 가면서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의견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희망회로일 수 있지만 아예 일리가 없는 논리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해봤자 뭐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뭐 그냥 뭐 투자 수단이고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이렇게 좀 되게 성숙한 이런 멘탈로 이렇게 눌러 앉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야 하여튼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으로 뭐 조정이 더 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물론 중간에 반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제가 계속 거의 2주, 3주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죠. 12월 초에 계속 좀 하락이나 횡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달 됐네요. 한 달 동안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뭐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1분기에는 그렇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물론 1분기라 하면 뭐 1, 2, 3월이 되겠죠. 그래서
세 달이 남았지만 뭐 세 달을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중간에 바닥을 찍고 반등한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연말 불장 그리고 뭐 혹은 연초 불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냥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언제까지나 그 좀 헛된 희망회로로 이렇게 투자 심리를 좀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고 이 시장을 좀 잘못 분석해서 접근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희망회로는 좀 이제 접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더 힘내서 다음 다음 시즌이 분명히 또 올 거거든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몰라요. 굉장히 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21년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이렇게 호황장 진짜 말도 안 되는 장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장은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그 하드 리셋, 자산시장의 하드 리셋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단기간에 그 뭐 투자 시장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더 했죠. 그래서 더 많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시장이 또 다시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거에 준하는 분명히 또 그런 시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전통 시장과 어떤 디커플링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뭐 대항 되는 어떤 투자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기점을 적어도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정도는 되고 나서 이제 그런 그림이 좀 천천히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조금 하락했는데 이제 우리 시장이 상승했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진짜 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그 하락분 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가긴 좀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로닌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로닌이라고 이거는 우리 엑시 인피니티 알죠?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엑시 인피니티 측이라고 해야 되나? 엑시 인피니티 측에서 자체적으로 플랫폼 체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로닌인데 이거에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 로닌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FTX 거래소에서 퍼페추얼로 거래가 가능하게 지금 페어가 상장이 됐는데 이걸 지금 왜 가져왔냐면 어쨌든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이제 레이어 1 플랫폼 혹은 뭐 레이어 2가 됐든 그런 플랫폼과 이제 대항을 할 만한 혹은 이제 걔네가 성공한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출시가 될 만한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나온 애들이 있죠. 나온 애들도 있고 지금 개발 중인 친구들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발표가 난 친구들 혹은 발표가 나지 않아서 뭐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계속 개발 중일 친구들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이런 플랫폼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거의 뭐 굉장히 성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얘네들이 좀 독자적인 그런 생태계를 꾸려 나가려고 카타나였나요? 카타나라는 이제 또 그 덱스 관련해가지고 좀 여기 있죠. 카타나 덱스 카타나 덱스를 갖다가 얘네가 또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좀 했는데 또 하락장이 오면서 엑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엑시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을 내고 굉장히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체인, 뭐 플랫폼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왜냐면 우리는 엑시가 굉장히 성공을 해서 자금도 이제 빵빵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에지 로닌 갖다가 이걸 거버넌스 토큰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지금 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뭐 그런 플랫폼, 체인 이런 뭐 토큰들이 관련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보시면 여기 상장이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또 말씀드렸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코스모스, 최근 또 코스모스가 핫한데 코스모스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핫했죠. 최근 한 1, 2주 사이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루나가 성공을 하면서 코스모스 같이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왜냐면 코스모스가 이제 텐더민트로 얘들이 이제 그 텐더민트라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해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했었던 게 바이낸스 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말고 바이낸스 체인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망했는데 그게 일단 있었고, 루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토르 체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독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독립을 했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건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이제 새로 독자적으로 출시가 된 거고요. 바이낸스 체인을 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버린 거고. 그래서 코스모스도 굉장히 좀 저력 있는 플랫폼이자 뭐 인터체인으로서 레이어 1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죠. 근데 이제 뭐 가격적으로 조금 주목받지 못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왜냐면 이게 또 코스모스가 굉장히 예전에, 엄청 예전에 17년인가요? 17년에 ICO를 했었던 코인이어가지고 약간 9세대 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9세대 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상승장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코스모스 하면은 굉장히 뭐 좀 저력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도 이제 세이건이라고 테스트 체인 그런 걸 이제 좀 개발을 한다고 저번에 발표가 났었는데, 이게 거의 10월 보시면은 이게 10월 20일 이네요. 20일에 났었는데 거의 3달이 넘었죠. 네. 뭐 그동안 뭐 이슈가 별로 없었다가 뭐 최근에 또 트윗 하나 딸랑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들, 이런 프로젝트들 나중에 추후에 이제 분명히 100% 세이건 토큰이라고도 나올 건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초반에 뭐 어떻게 잘 들어가거나 혹은 뭐 투자 기회라든지 에어드랍 기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획득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수익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세이건 말고도 뭐, 그러니까 코스모스에 뭐 세이건이 있다면 뭐 아이오타의 어셈블리 토큰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서칭하셔서, 사실 뭐 아직 정보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서칭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이어 2 관련한, 오늘 약간 좀 플랫폼 특집이네요. 그래서 레이어 2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들, 코인들인데요. 이제 가장 레이어 2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또 좀 대명사로 자리 잡은 게 매틱 폴리곤이죠. 매틱 네트워크 폴리곤인데, 매틱 네트워크 폴리곤이 거의 지금 선두주자이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 2 별개로 이미터블 X 같은 경우는 이제 NFT, P2E, 메타버스 이쪽을 특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나온 친구가 이미터블 X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틱이랑 조금 어떤 역할 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틱 같은 경우가 뭐 디파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미터블 X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뭐 P2E, NFT, 메타버스 딱 요 정도에서 굉장히 그 집중을 해서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루프링이라든지 뭐죠? 루프링 혹은 뭐 라이브 피어는 왜 여기 있죠?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 갑자기 지니가 대답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미세고도 있죠. 오미세고도 뭐 예전부터 과거부터 있었던 구코인 축에 속하는 레이어 2, 뭐 스케일 네트워크라든지 뭐 셀러 네트워크, 그리고 오미세고를 에어드랍해서 썼던 보바 토큰도 있네요. 그리고 뭐 카르테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뭐 룸 네트워크 요 정도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뭐 나중에 진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뭐 매틱 말고는 조금, 매틱이나 뭐 몇몇 친구들 말고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추후에 또 어떻게 또 재발견이 되고 진짜 굉장히 많은 큰 상승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뭐 투자를 지금 당장 해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레이어 1 뭐가 있고 뭐가 나올 거고 어떤 생태계가 있고, 그리고 뭐 레이어 2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러이러한 친구들이 있고, 뭐 자세한 뭐 기술적인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시면은 굉장히 좀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NFT 시장이 좀 활기가 돌았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추락이 또 와버려가지고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하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마켓은 또 NFT 자체 어떤 기축 통화를 이더라든지 솔라나 뭐 루나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NFT에 이제 뭐 민팅가 대비 뭐 몇 배 갔을 경우에 물론 그 해당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근본 뭐 NFT 같은 경우는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6시간 전이네요. 6시간 전에 6일 오후 11시에 민팅을 했었던 몽키볼 같은 친구들도요, 수익률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솔라나에 민팅을 했었어요. 저도 민팅을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지금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9솔, 한 약 7솔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데, 7솔 하면 예전에는 뭐 한 개당 35만원 막 이랬었으니까, 35만원 아니죠? 35만원 아니고 뭐 한 30만원 근처까지도 갔었으니까 뭐 210만원 정도로 얻는 수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솔라나가 20만원도 깨졌죠. 그래가지고 뭐 한 100 얼마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수익을 좀 가져다 주는, 그 수익률 자체는 줄었지만 어쨌든 이 솔라나가 기축이기 때문에 솔라나의 어떤 값은 줄어들더라도 이 솔라나 개수에 대한 이 민팅가 대비 2차 마켓에서 판매 가격,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더 마켓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이더 마켓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솔라나 쪽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한두 개라도 잘 건지시면 그나마 또 우리가 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사실 맛있는 거 돈 100만 원이면 맛있는 거 뭐 한 달 내내 사 먹어도 괜찮죠. 그래서 그 정도로 괜찮은 시장이 아직도 조금씩 남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무지성 민팅은 절대 하지 않고요. 진짜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100%다, 1000%다 라고 해당되는 프로젝트들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는 제가 지금 뭐 좀 장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 해라 저런 것들 해라 라고 추천드릴 만한 그런 좀 어떤 투자처가 딱히 좀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조금 정보가 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뭐 멘탈적으로나 어떤 뭐 관점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드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키볼 오늘 좀 괜찮아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몇 분 당첨이 돼가지고 짭짤하게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예전에 한 10월이었나요? 10월 한 달 동안 민팅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시장 조사도 할 겸 뭐 여러 가지로 재밌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었던 디코 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디코 방이 사실 뭐 활성화가 막 엄청 되거나 이런 방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큰 뭐 정보라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인사하는 정도 그런 방인데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또 몽키볼 같은 민팅이 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또 필요하시면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댓글로 그 디스코드 채널 그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와가지고 저한테 그 다이렉트 메시지 1대1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방이고요. 뭐 정보 좋은 것도 없고 그래서 뭐 NFT 민팅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딱 그냥 뭐 시청자들 소통방 그 정도라서 저도 뭐 하루에 한두 마디 하나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삼성이 디센트럴랜드 관련해서 이슈가 또 투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 안에 입점을 했다 이런 이슈였는데 그래서 뭐 삼성빨로 디센트럴랜드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이슈가 또 있었고 확실히 대기업의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을 역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 하락장이 오고 해도 대기업 뭐 어디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래? 이러면서 일단 기대 심리로 반짝 상승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게 만약에 비트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추후에 분명히 또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뭔가 썸씽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프 같은 경우는 뭐 2% 남짓이고요. 김프 계속 이용하시고 계시죠? 김프 계속 활용하셔야 돼요. 뭐 장기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지만 김프가 이제 좀 올라갈 때는 업비트로 이제 오셨다가 김프가 또 막 빠지고 역프 갈 때는 이제 바이낸스로 다시 옮겨 두시고 바이낸스는 이제 바이낸스에 만약에 내가 테더나 USDC, UST 이런 걸로 가고 있다고 하면 달러를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반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달러가 아닌데 어떻게 달러냐. 근데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 차익을 같이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또 미연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시면은 달러 환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면요 굉장히 좋아요. 또 우리가 뭐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자체로도 원화 대비 가치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2중 3중에 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김프 그러니까 이제 코인 자체로의 상승 혹은 뭐 김프 그리고 달러 환율 이렇게까지 또 여러 가지로 연동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또 상승 혹은 그러니까 이득 혹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여지는 뭐 액수는 아니죠.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이런 것도 다 누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베커 관련 좀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 너무 시장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감히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멀티코인 캐피탈이랑 안데르센 호로이츠 그리고 3에로우즈 캐피탈 이거 3개의 포트폴리오 NVC들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네요. 솔라나고요. 그리고 두 이제 VC들의 공통 투자가 또 아발란체 단연코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2개네요. 이런 게 좀 이렇게 또 엮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멀티코인 캐피털이 그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멀티코인 캐피털이 투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바이낸스 바이낸스 랩스였나요? 바이낸스 랩스였나? 거기에서도 멀티코인 캐피탈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이낸스가 좀 시장 보는 눈은 별로 없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VC를 예전에 운영을 했었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멀티코인 캐피탈이 투자를 너무 잘하니까 여기에 엄청 돈을 많이 부었었어요. 바이낸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던 곳이 또 멀티코인 캐피탈이죠. 그래서 멀티코인 캐피탈 보시면은 알파 파이낸스 있네요. 알파 파이낸스 있고 오디오스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이 디피니티랑 이어 프로토콜 킴 네트워크 요거 세 개도 있는데 이어 프로토콜은 좀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죠. 상승률이 좋았는데 킴 네트워크가 조금 아쉬운 게 저는 킴 네트워크도 뭐 바이낸스 상장도 하고 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백커만 보고 투자 관점으로 이제 봤을 때 킴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 됐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멀티코인 캐피탈에서 뭐 널버스라든지 라이브 피어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있고요. 뭐 매스월렛, 헬리움 있네요. 헬리움이 또 원래 많이 올랐죠. 헬리움이라든지 오디오스 같은 혹은 라이브 피어 이런 뭐 웹3 관련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스케일 네트워크, 옥시젠 있고요. 코인98 있고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안데르센 호로이치 알레오 있고요.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에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아시스 네트워크 로즈코인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 또 뭐 DYDX 있고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뭐 메이커, 컴파운드, 뭐 랠리 토큰, 뭐 아위브라든지 이런 거 다 있네요. 셀로도 있고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우 네트워크 보이네요. 우 네트워크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VC라든지 백커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 솔라나가 사실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할 때 있어서 같이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거라고 많이들 믿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하냐면요. 21년과 같은 기회는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또 굉장히 그런 막 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이런 요행을 바라지는 말고 22년부터 좀 정직한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1월부터 투자할 만한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이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부터 매집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소액씩 그것보다는 이제 시드를 많이 모아서 많이 불려서 적어도 1분기는 시드를 불려서 그 2분기 뷰는 1분기 뭐 말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 2분기, 3분기를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분기 뭐 3월 아까 뭐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 보고 나서 어떻게 될지 좀 시장을 보고 그때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원화책을 열심히 해가지고 시드를 많이 모아놔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좀 말이 길었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큰 요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뭔가 지금부터 너무 급해가지고 막 섣부르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될 때 그때 투자해도 분명히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매도보다 매수가 중요한 그 타이밍, 그 저점을 조금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방금 말씀드린 게 뭐 지금 당장 팔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화를 더 많이 모아놔라, 현금 비중을 더
많이 땡겨놔라 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